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요즘 하도 활발하게 개투가 일어나고 있어서 일산 지역 개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까지 구독자 수가 17명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산 조정지역 해제 100% 적중이라는 동영상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12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사이에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1일부터 저한테는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1일부터 지금 10일인데 매일 평균 2건씩 거래가 되어서 20건이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27평이었는데 가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건이라고 해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뀐 거죠. 변심을 한 거죠. 그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법적으로 뭐 배액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서 1,4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산 매수자분이 좀 화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더 좋은 아파트 물건을 찾아드리겠다 하고, 어제 27평을 보던 분이 이제 1,400이 순식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37평으로 좀 눈높이를 확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37평 양타를 계약했고, 또 27평도 어제 양타 계약이 있었고, 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약이 파기돼도 양쪽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다 수수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계약 파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2배로 불어주고, 지금 700만 원밖에 걸지 않아서 1,400만 원을 다시 되돌려줬지만,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제대로 160 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양쪽에서 이제 다 받은 수수료가 320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파기된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할 때 정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파실 때도 신중하게, 후회 안 할 가격에 파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파기하면 100 배송입니다. 2배로 다시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거래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좀 불안한, 이렇게 변심할 수도 있으니까, 변심할 수도 있죠. 뭐 제가 집주인이었어도 그 가격에 팔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사랑의 품사가 뭔지 아십니까? 동사랍니다. 동사. 왜? 사랑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사람 마음 바뀔 수 있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 계약은 양타로 2건을 했는데, 실제 계약 파기된 것까지 합해서 수수료를 다 받았으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번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진짜 깜짝 놀랄만한,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면 네 자릿수 다니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 텐데, 어쨌든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왜 이거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개투가 가장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적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대대적으로 일산 지역 조정 지역이 해제되었다라는 방송이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게 뭔지 개념을 파악하게 됐고, 대부분 다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몇 군데 그게 3억 5백에 거래됐던,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건데 갑자기 3억 4천으로 바꾸는 거예요. 3,500이나 뛰지 않았습니까? 물론 호가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그게 일주일 내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3,500을 높였고 어떤 분은 4,000을 높여서 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자, 갭투의 개념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이제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미래 이제 수익 창출 면에 있어서는 뭐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건에는 땅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많이 있지만 미래 투자 가치 상품으로 놓고 본다면 심플하게 아파트에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는 이렇게 가구 수는 이렇게 늘고 있지만 인구는 이렇게 반대로 급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뭐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황혼 이혼이 점점 증가하니까 같이 살다가 어쨌든 떨어져 살아야 가구를 형성해야 되니까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잘 신중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산 동구든 서구든 덕양구 쪽보다는 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고, 일단 경의선 철도 건너편으로 저는 건너가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풍동이나 식사동이나 탄현, 중산 이쪽에 사시는 분은 제 얘기를 듣고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철로 안쪽으로 동구, 서구 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산 동구 중에서도 저는 뭐 제가 여기 살아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백석마을이나 흰돌마을 이쪽보다는 백마역을 기점으로 해서 백마마을이 첫 번째 추천 대상이고, 그런데 요즘은 물건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촌마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발산 산을 중심으로 정발산도 이제 건너뛰고 일산 서구 쪽으로 넘어가서 뭐 강촌마을이나 후곡마을이나 문촌마을이나 강선마을 이쪽을 그 다음으로 추천하고, 그래도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외곽 쪽으로 호수마을 쪽 호수공원이 가까운, 그러니까 찾길이 없는 중앙공원으로 걸어서 호수공원 쪽으로 산책할 수 있는 그쪽 마을을 일단, 지금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내장산 안 가도 일산에서는 그 내장산의 단풍 기운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도시 5위에서 일산이 밀려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아까도 손님이 와서 왜 일산이 살기 좋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천국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맛집이 많은 애니꼴에 낮에 식당에 가보면 남편은 다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아줌마들은 모여서 뭐 서로 수다 떠는데 여념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아줌마들입니다. 정말 제가 우연히 어떻게 식당에 가보면 그만큼 아줌마들한테는 이 일산이 살기 좋은 도시 천국입니다. 천국. 분당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산 동구 쪽에서도 공원길이 있는 그쪽을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언제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냐? 지금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오른 순서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의 해운대구, 부산은 뭐 서울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지금 가서 아파트를 줍줍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운대구 바닷가, 그 다음에 동래구, 그 다음으로 수영구, 그 다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추천한 일산 동구가 그 다음에 일산 서구, 이런 순서대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갭투를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조정지역 발표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아직 몇 개 안 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적기이고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무주택자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주택자들,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무주택자였으면 그냥 전세 사는 게 편해서 산다라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로 있는 거죠.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면서 뭐 무주택자를 표명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 굉장히 가난하게 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무주택자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택이 있는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우상향으로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9.13 조치 이후에 3, 4천, 많게는 뭐 5천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게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떡고물 하나 준 거죠, 그죠? 조정적 해제라는 앞으로 예를 들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철회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민주당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적대적인 감정으로 민주당을 안 좋아하거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혹시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 어떤 물건 위주로 고르는 게 좋으냐면 일단 갭 차이가 많지 않는 게 좋겠죠. 지금은 이제 조정적 해제 기사가 뜨고 나서 8, 9천 뭐 어떤 건 1억까지 갭 차이가 이제 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가격을 막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갭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1억 이하의 선에서 8, 9천, 뭐 1억 선에서 하실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좋으냐? 일단 갭 투자가 적은 것. 그 다음에 갭 투자가 좀 크더라도 샤시까지 완전 특 올수리된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세입자를 다시 만들 때 다시 수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전망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죠? 제가 추천하는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원길이라서 차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길이라서 밤에 시끄럽거나 그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길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쾌적하고 좀 원만하게 생활하시는데 좋을 것입니다.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공원길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올수리가 잘 되어 있는 그렇지 않고 이제 수리가 되지 않고 조금 가격이 낮은 가격이 이제 두 번째 선호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물건은 취득하시게 되면 바로 특올 수리, 주인 수리를 하라고 전 권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뭐 내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도 사시는 그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수리된 거 이게 주인 소리인지 뭐 세입자 소리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샤시도 이중창으로 방음이 잘 되고 좋은 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원길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로얄동을 선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층수가 좋은. 저는 뭐 1층이 정말 너무 좋아서 저는 1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아이가 한번 예전에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0층에 살았었는데 바로 이사를 갔죠. 1층으로. 전 1층이 너무 좋습니다. 정신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그 높은 어떤 고소공포 같은 것들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좋으냐면 제가 월화수목금 계속 오전 중에 이제 12시까지 탁구를 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주말에도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집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1층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랑 탁구를 치는데 정신건강에 뭐 탁구보다 더 좋은 건 정말 없습니다. 단언컨대 탁구장에서 복식 칠 때 얼마나 깔깔거리고 많이 웃는지 뭐 한 달치 웃을 거를 다 하루에 다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너무 좋은 거죠. 잠시 탁구 얘기로 새길로 빠졌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급속도로 창릉 3기 신도시 이후로 발표 이후로 이 일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건이 좋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약재로 인해서 4, 5천 많게는 그 이상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곧 회복되겠죠. 당연히 회복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꼭 들어맞지 않고 또 다른 정부의 어떤 발표로 인해서 악재가 생긴다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택과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합니다.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부동산 이쪽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관계된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대곡 소사선 2년 뒤에 바로 들어옵니다. 대곡역 서고 백마역 섭니다. 그 다음에 일산역 섭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두 번째 K컬처밸리, 방송밸리, 일산 테크노밸리가 곧 이제 생겨서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차병원 의료진이 3,500명 들어와서 일산 동구 서구 전세 다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일산 테크노밸리나 방송 K컬처밸리 이런 것들은 1, 2만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아파트 가격 상승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분당이 왜 일산에 서너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분당 테크노밸리가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규모로 일산 테크노밸리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며칠 전에 일산 고양시장도 말씀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대곡 소사선 말고 두 번째는 이 일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GTX.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삼성역에서 이제 거기 삼성역에서 여기서 삼성역까지 이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강변북로나 차를 끌고 아니면 광역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런데 GTX가 생기면 킨텍스에서 18분 걸립니다. 18 어감이 이상한데 18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송파, 강남 그 3구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강남, 그 복잡한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GTX가 개통이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그죠? 저는 거기에 마땅한 한자성어가 천지개벽. 네, 말 그대로 천지개벽, 경천동지 할 정도로 우상향으로 쫙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동간거리도 넓고, 그 다음에 지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요. 일산 동구, 서구 아까 제가 추천한 그 아파트 단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에 갭 투자를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인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발품 팔아서 좋은 입지 아파트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10일 동안 일어난 지금 10일인데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매일 평균 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건, 매일 평균 2건. 그래서 지금 20건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저는 이 백마마을에서는 최소한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 혹시 저보다 더 많이 거래하셨거나 하면 제가 바로 이 동영상을 내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물론 유튜브입니다만, 그래도 이쪽 일을 잘 하니까 저를 믿고 신뢰하고 갭투를 하겠죠. 그죠? 어제도 서울 손님하고 대전 손님이었어요. 그 대전 손님, 그 계약이 파기돼서 1,400 돌려받은 그 손님이 전화로, 둘 다 전화로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기된 것까지 어제 3건, 오늘 2건 한 거죠. 이처럼 매일 평균 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아파트만 거래를 합니다. 땅,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로운 부동산입니다. 정의로운.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있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제가 실내를 거래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실내를 거래한다는 모토로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거의 갭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실 솔직히 7분은 얼굴도 못 봐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7건은 그냥 전화로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어떤 자부심은 있습니다. 이상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202-7031. 감사합니다. 참, 제가 아까 구독자 수가 120명 넘었다고 했죠. 그러면 내일 유튜브 본사에서 100명 구독자 달성 축하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도 그 조정적, 일산 조정적 해제 100% 적중, 그 동영상처럼 지금 그 동영상이 1500이 넘었던데, 조회수가. 바로 이 동영상도 그 동영상 못지않게 떡상이 날 것으로 저는 자부합니다. 일상 이 동영상을 빌어서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갭투 비법 1탄에 이어서 갭투 비법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특히 백마마을 아파트 갭투만큼 투자처가 좋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오늘도 많이 들었는데, 갭투 비법을 그때는 금리하고 여러 가지 1탄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것들을 좀 주의해서 챙겨봤으면 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 오르기 전 가격에 사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이죠, 그죠? 아파트가 언제부터 오를 줄 알고 미리 아파트에 투자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대로 공부하면 그 시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산 백마마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2평 로얄층이 조정적 해제되기 전 가격, 그러니까 10월 달만 해도 그게 4억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9년 12월 13일 현재 지금 32평이 4억 6천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6천만 원이 뛴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6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때 제 조정지역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 방송을 보고 그때 왜 4개 예측 방송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을 보고 그때 바로 와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개투했던 사람들은 지금 6천만 원 벌었습니다. 저도 좀 지나서 바보같이 며칠 지나서 37평 아파트를 다행히 저도 개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위치 역시 참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백마마을하고 백송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마마을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미래 투자 가치를 놓고 보면 도로 하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32평 기준으로 보면 5천만 원이 아마 매매가 5천만 원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신다면 저는 위치도, 아파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 투자 가치를 보면 아무래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곳, 특히 여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백마역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5단지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물론 22평, 27평, 32평, 37평, 49평 이렇게 다양한 평형대가 존재해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좋지만 전 무엇보다도 백마역이 앞으로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마역과의 어떤 물리적 거리, 근접성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5단지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위치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평 6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때 투자하라.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여기 저점에 있으니까 초기 시작 지점에 있으니까 우상향 처음 시작하는 지점. 그러니까 꼭 발바닥에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면 적당하다. 이래도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되시면 개투에 뛰어드는 것도 끼어들게 하는 것도 저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 중산층으로 올라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37평 아파트에 개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달, 짧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보시지 말고 조금만 더 길게 개투 요건 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세 끼고 사면 2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투자를 해보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지금 이 백마마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년 총선이죠. 그죠? 늘 얘기하지만 총통화량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뛸 거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2년 이내에 이제 토지 부상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진장 뛰겠죠. 그죠? 수조 원이나 되는 그 부동산 여유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 하면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한 채, 똘똘한 한 채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 어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다 보면 지금 서울은 평당 1억 하지 않습니까? 32평이면 32억입니다. 32억. 반포 이쪽 보면 일산 사는 분들 위화감 조성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2년 이내 1년 7개월 뒤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상점벽해할 정도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뛰어 있을 겁니다. 대곡 소사선이
들어온 개통되는 그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구에서 공격이 가장 뛰어난 수비라는,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갭2는 공격적인 성향과 과감한 지르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가격을 생각하고 투자를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는데 머뭇하다가 못 사고 그냥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 투자자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현실 투자자들이란 누구냐면 옆에 개똥이 엄마는 샀단 말이에요. 10월 말에 샀단 말이야. 11월 초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천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똥이 엄마가 나보다 미모도 좀 딸리는데 갭투를 해서 6천을 벌었단 말입니다. 요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촌인데 이 개똥이 엄마 옆집 아줌마란 말입니다. 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80점 수학 80점 맞았어.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옆에 개똥이가 90점 맞으면 막 화를 내죠, 엄마들이.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투자자들이 누구냐면 옆집의 갭동이 아줌마가 지금 이 갭투를 했는데 30평 5단지 갭투를 했는데 벌써 6천이 올랐다고 하니까 속이 쓰린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지금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근데 막상 딱 와보니까 6천이 오른 거예요. 갭동이 엄마가 산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죠? 그냥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서 다시 안 온 사람은 못 삽니다. 갭투 못 합니다. 근데 눈물을 머금고 노심초사 고뇌한 끝에 다시 찾아온 사람은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그 갭동이 엄마 6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좀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갭투에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갭 투자금이 6, 7천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6, 7천, 8천만 원으로도 아파트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아파트 가격이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갭 투자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1억 5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남습니다. 7, 8천 투자하면 7, 8천 남는 것처럼 1억 5천 투자하면 1억 5천 남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럼 그때 가서 봅시다. 2년 뒤에 대국소득산 뚫리고 나면 그때 가서 정말 내가 1억 5천 투자했는데 그때 가서 1억 5천이 남는지. 커피 내기 할까요? 커피 내기. 저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커피 맛집이 있습니다. 처제가 하는 봄카페입니다. 봄카페에서 제가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오르면 저한테 봄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십시오. 어쨌든 투자금이 클수록 유리하다. 앞으로 중대형에 투자하십시오. 중대형 평수에 투자하십시오. 22평이 몇 천만 원 오를 때 중대형 37평, 49평은 몇 억 오릅니다. 정말이냐고요? 그것도 그때 가서 봅시다. 예측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한 것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무책임하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중에 저한테 항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도 사지 않았습니까? 그죠? 37평. 전 그거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책임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37평, 49평 충분히 좋은 더 큰 평형대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 가급적 높은 그런 집에 갭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올라야지만 갭투에 유리하죠. 그죠?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오르거나 그럼 그걸 어떻게 알느냐. 전쟁이도 아닌데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데 이게 팩트인데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게 지금 오르고 있을 때 사면 안전빵이죠. 안전빵. 갭투의 첫 번째 요인이 집값이 오를 때, 두 번째 요인이 전세값이 오를 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예요.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즘 전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불확실성이 있었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고, 이건 지금 팩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도 갭투하기에 아주 조건이 좋은 거라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모를 때는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죠? 지금은 쫙쫙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이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예측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예측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저처럼 한번 리스크가 큰 곳에 수익이 많듯이 한번 투자해볼. 제가 지금 이제 43일째입니다. 유튜버로 부동산과 관련된 본격적인 것을 올리기 시작한 게 11월 1일이니까 지금 43일째인데 43일 동안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4,000시간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에서 광고를 달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시청시간 4,000시간을 1년 이내에 달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42일 만에 달성했어요, 그죠? 42일 만에 4,000시간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1,000명, 구독자 1,000명만 채우면 저도 이제 막내딸에게 용돈 10만원씩 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조정적 해제된다라는 거, 그 예측한 거, 그죠? 11월 6일날 정확하게 11월 6일날 조정지역이 해제됐는데 그 전에 동영상 4개를 찍었잖아요.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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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된다. 그거 보고 와서 산 사람들 지금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제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동영상 찍었던 게 4개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샀던 사람이 32평을 4억에 산 거예요. 3억 9천에 산 거예요. 지금 3억 6천이니까 6천, 7천을 벌었잖아요, 그죠? 제 말 듣고 와서 투자한 사람들 지금 늦었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꼭 믿고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요인이 조정적 해제된다라는 예측, 그 동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11월 6일부터 막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지금 77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740명이었는데 벌써 30명이 늘었습니다. 정말 무진장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구독은 아직 안 하셨지만 곧 구독할 예정인 당신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조정적 해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동영상이 뜨고 구독자가 늘고 하면서 지금 수익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뭐 세부적인 걸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언제 투자하느냐? 지금처럼 오를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빵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서 투자하는 게, 무릎에서 투자해서 어깨에서 1년 7개월 뒤에 어깨에서 파는 게, 1년 7개월 뒤면 안 되겠다. 2년은 보유해야 되니까 2년. 일가구,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 지금 조정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일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3년 이내 팔면 됩니다. 3년 이내에만 팔면 일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 팔면 세금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일가구니까. 그러니까 투자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파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갭2의 대상은 뭐 땅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빌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실일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실일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구나 아니면 그 뭐 오피스텔 이런 것만 월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파트도 월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오피스텔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파트에 집중해서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그냥 빌라나 상가, 다가구 이런 거는 지금 2년 뒤에 안 오릅니다. 아파트 오릅니다. 무진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집중해서 개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지, 여건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근처에 영화관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많죠, 그죠? 창릉에 왜 제가 안 들어가겠다고 한지 아십니까? 영화관도 없어요, 그죠? 병원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스포츠 센터도 없어요. 탁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탁구 좋아하는 제가 들어갈 리가 없죠. 입지를 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새 아파트의 여부보다도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오를 수 있는 곳, 오를 수 있는 입지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교통,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환경.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교통, 앞으로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이 백마역 정말 좋아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또 교육, 여기 뭐 사교육, 공교육, 학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교육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환경,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정말 손꼽아 전국에서 손꼽는 지역이 바로 이 백마마을입니다. 이상 갭투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2탄으로 1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탄, 2탄 갭투 비법 2탄이었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일산에서 부동산 갭투자 비법해서 1탄, 2탄에 이어서 세 번째 3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에 고려사항으로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충고하기를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눈여겨봐라. 그 이유는 인구수가 줄면서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가구수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주로 늘어날 테니까 아주 작은 평수에 투자하라고 대부분 투자자들을 선동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대형에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여력이 된다면 그게 맞습니다. 제가 가까운 곳에 전 백마마을에 사니까 가까운 곳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촌마을하고 백마마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평수라도 강촌마을 32평하고 이 백마마을 32평하고 어디가 더 가격이 셉니까? 강촌마을이 더 셉니다. 큰 평수만 있거든요. 큰 평수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자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미래 장기적인 투자로 보면 미래 투자 가치는 역시 큰 평수 동네가 훨씬 더 투자 가치로는 눈여겨 볼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가 모여 있는 곳을 연연해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큰 평수 49평까지 네 좋습니다. 그 큰 평수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5단지하고 4단지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가 더 높죠? 37평? 맞습니다. 4단지가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37평하고 49평밖에 없는데 반해서 3단지는 뭐 16평, 17평도 있고 5단지는 22평, 27평, 32평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성은 골고루 존재하지만 역시 부자 동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4단지가 조금 더 높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임대주택을 좀 약간 꺼려하는 기피 현상이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갭투를 하시려면 인테리어가 정말 짱짱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인테리어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갭투를 해서 이제 전세를 놓을 때 밖에 샤시까지 이중으로 샤시까지 아주 튼튼하게 방음 방음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단열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샤시까지 설치하라고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나홀로 따로 아파트 단지 떨어져 있으면 그런 데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생활 편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아파서 뭐 병원에 간다거나 가까운 약국이라도 아니면 내과 뭐 소아과라도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학군은 공교육 학군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교육 학군 옆에 학원가가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 백마마을처럼 학원이 뭐 공부방까지 합해서 300개나 된다고 합니다. 300개 중에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공교육 학군과 사교육 학군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환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광역 버스라던가 아니면 지하철, 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GTS A가 대공역에서니까 바로 가까우니까 이 백마마을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교통 시설을 꼭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통 호재를 본다면 백마역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 그러니까 강촌마을보다는 여기 백마마을이 더 핫한 투자가 됐던 요인이 백마역하고 근접 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품화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이 백마마을 5단지처럼 이 단지 내에 백마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보유치원도 단지 내 상가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더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가까운 우리 이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 중앙 호수로 가는 그 중앙 산책로가 중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숲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숲세권. 그러니까 산책해서 찻길이 아닌 쭉 호수공원까지 산책해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꼭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일산 테크노밸리라던가 한류월드라던가 뭐 킨텍스 제3전시장 그리고 가까운 역에 대곡역에 나중에 지식, 산업센터, 물류센터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겠느냐? 이 일산 구도시권 특히 저는 뭐 호수구 마을도 좋고 강촌 마을도 좋고 다 좋은데 백마마을이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서 나중에 이쪽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항동에 근무하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원을 다닌다면 아무래도 학습권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에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갭투를 할 때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10년 내에 분양될 리도 없고 보다 갭투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야만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이 일산 구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후곡마을이나 일산 동구 백마마을은 미래 투자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 강촌마을이라던가 백석마을도 전 좋다고 봅니다. 백마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갭투 비용이 큰 매물을 노리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자가 1년에 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2년 지나면 240만 원 이익이 생기겠죠. 그것도 세금 내고 나면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32평, 37평을 갭투해 놨다라고 봅시다. 그럼 2년 뒤에 과연 240만 원만 오르겠냐는 거예요. 억 단위로 오르겠죠. 그죠? 작은 평수대가 작은 평수대가 몇천만 원 올랐을 때 37평은 억이 오를 거라고 저는 중대형 아파트를 노려라. 앞으로 초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0평 소형 평수를 사라고 마케팅하는 곳은 건설사입니다. 왜 건설사에서 그런 마케팅을 했을까요? 49평보다 20평대 그러니까 40평대 하나 짓는 것보다 20평대 2개 지어서 파는 게 훨씬 더 평당 단가가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작은 평수, 소형 평수를 막 때려 짓는 거예요. 대형 평수, 시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좀 돈 좀 있는 부자들이 선호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시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37평, 49평 저는 억이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면 갭투 하실 때 중대형 평수를 노려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많이 고민합니다. 다들
그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바로 지금인 거죠, 그죠?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인 거죠. 2020년 1월인 거죠. 물론 매물이 4월 15일 총선부터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그때부터 5월 초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유세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이제 잔금까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4월 15일 총선 막 시끄러울 때 그때부터 5월 초에 가장 많이 이제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고르셔도 되고, 그런데 저는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해서는. 지금 빠를수록 좋습니다. 갭투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이다 그러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융자를 내서라도 보금자리 주택 자금 같은 것들 활용해서라도 저는 당장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무주택자가 주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나도 이제 집이 생겼다라는.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잖아요. 최대한 늦게 갚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 조건을 좀 길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죠, 그죠? 내가 만약에 3억을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년 뒤에 갚아도 내가 얼마만 갚으면 돼요? 3억입니다, 3억. 계속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텐데 그때 가서 10년 뒤에 3억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빚은 내면 낼수록 나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죠? 물론 이자를 냅니다만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걸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95%가 상승했습니다. 5%가 떨어졌고요. 그 5% 떨어진 것도 IMF하고 리먼 사태 그 두 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무조건 저는 투자 가치가 주가보다는 훨씬 더 좋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토지 가격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마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 상회하게 분양이 됐는데 지금 무려 50배나 올랐습니다. 50배. 2020년 현재 그때 분양가 대비 현재 지금 뭐 1억이 넘지 꽤 오래됐죠, 그죠? 50배나 올랐습니다. 50배. 그 요인이 토지의 유한성 때문이죠. 토지는 계속 만들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바다를 메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서울 집값이 왜 비쌉니까? 서울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값이 비쌌는데 지금은 토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토지가가 계속 5% 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새로운 발상을 해봅시다.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인건비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죠? 토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건축비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건축업자예요. 공급을 하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오를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는지 알겠죠,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유세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잔금 치르려면. 그런데 갭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일찍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 즉 지금 이란하고 미국 전쟁 선포에서 뭐 미사일 쏘고 막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아주 심각합니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이 뭐 치킨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한일 간 무역 갈등도 이거 참 심각합니다.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꾸준히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으로 쭉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선호과의 최대 수혜 지역은 전 경기도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저는 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금 전세 대란입니다. 두 달 있다가 이 서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일산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두 달 있으면 우리도 전세 대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풍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서울처럼. 그러면 시장 상황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즉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시장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9억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때 6억으로 규제하니까 5억짜리가 바로 눈높이, 키높이를 맞춘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죠? 이제 8억이 금방 9억으로 되고 9억짜리는 9억 초반까지 되겠죠.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8억짜리가 9억이 된 그 가격하고 9억이 9억 초반대 된 거하고 가격이 비슷하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구별해서 제대로 된 물건을 고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망설이고 뜸들였던 30대가 작년에 가장 많이 집을 구매했죠. 그죠? 그것도 다 빚내서 집을 산 거예요. 그냥 분양 기다렸다간 죽었다 깨요. 못 살 게 뻔하니까 그냥 지른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투자자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전세가 폭등과 공급 부족 현상과 맞물려서 분명히 아파트는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갭투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샀냐고요? 네, 샀습니다. 37.5에 4단지 샀다라고 전망 좋은, 물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디 도망갑니까? 가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 보지도 않고 질렀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종사하니까 전 아무래도 조금은 전문가 아닙니까? 일산에서 이렇게 유튜버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발하게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일산에서만 하니까 일산 얘기만 하는데 사실 서울 갭투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냥 일산에 갭투 하시라 하는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렸던 소형보다는 대형 아파트에 투자하라. 그래서 그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왜 대형에 투자해야 되는지. 나중에 많이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연봉 정도는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갭투 비법이라면 비법인데 제 3탄 세 번째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960명이 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00명이 되고, 제 다른 채널 있잖아요. 재미있는 이름 떡상 제압, 그거는 2450명인가 넘었더라고요. 2450명. 곧 이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도 1000명이 넘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신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산에서 아파트 갭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그 갭투 비법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18번 발표를 했는데 18번 다 올랐습니다. 이제 안 먹히니까 마지막으로 엄청 강한 규제를 또 펼칠 예정인데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께서 부동산 새로운 대책 마다할 게 뭐 있냐고 하면서 엄포를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곧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엄청난 대책들을 내세웠는데도 안 잡혔는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막판 19번째 대책은 진짜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대책일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남만 잡는 게 아니라, 강남 3구만 잡는 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 그냥 웬만한 아파트는 다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을 펼칠 겁니다. 우선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이면 무조건 다주택자로 간주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게 어떠한 대출이든 다
금지. 특히 전세 자금 대출은 뭐 지금 15억 이상은 초고가 주택은 빵원이잖아요, 그죠? 대출이 0원이잖아요. 대출 전혀 안 되잖아요. 앞으로 꼭 이런 초고가 대출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대출이든 2주택자 이상이면 다 맞겠다예요. 그렇게 가야만 아파트 가격이 잡히겠죠. 그 다음에 거래가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보다 특히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폭 확 높여서 아파트 사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주택거래 허가제 말로만 듣던 그 규제법을 특히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지금은 9억하고 15억으로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대폭 다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가격은 다 해당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마 뚝 떨어지겠죠, 그죠? 9억이 아니라 뭐 글쎄요, 한 6, 7억 되겠죠. 그럼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다 6억 갑니다. 그러면 모든 아파트 다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주택거래 허가제 말로만 하던 그 규제법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대출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금 조달 계획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정당하면 아파트 사는 걸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6억 이상이면 자기 마음대로 아파트 못 삽니다. 구청에서 허가해 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진짜 네가 제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했느냐 이걸 꼼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아파트 사려면.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거의 서울 전역으로 확대 개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가 상한제, 전세 대란이니까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예측이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일산 조정지역 해제된다라고 예측했잖아요. 딱 맞았잖아요. 그 영상 때문에 제가 요즘 밥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어쩌면 제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을 딱 2번 동영상 찍으면서 언급했는데, 오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제 이 부동산 채널 말고 다른 지압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떡상지압이라고. 그게 드디어 수익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녹색 달러가 쫙 떴습니다. 기분 좋죠? 오늘부터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 이것도 이제 지금 979명입니다. 조금 아까 봤더니 곧 1000명 채우겠죠. 그러면 제가 공언한 대로 제 막내딸에게 10만원씩 용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양쪽 채널 다 수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10만원은 넘겠죠, 한 달에.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일산에서 갭투를 해야 될지 말지 제가 가장 쉽게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짜장면 값이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올랐죠, 그죠? 짜장면 값 말고 그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랐습니다, 그죠? 아파트 건축비를 비롯해서 토지값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모르겠죠. 그럼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짜장면 값이 거꾸로 곤두박질 치지 않는 한 짜장면 값도 안 내려가는데 아파트 값이 내려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뭐 오늘 샀다 내일 팔라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전세 기간은 묻어둬야죠, 그죠? 묻고 더블로 가자. 구독과 좋아요 신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1000명이 넘으면
그 수익으로 주변에 좋은 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응원한 사람들한테 막걸리도 좀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바대로 일산에서 갭투 비법 제 4탄 네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잘 조망해 보려면 과거 주택시장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이라고 해서 CSI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2017년 8월 부동산 대책 때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9.13 아주 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대책 후 계속 떨어졌습니다. 18년 9.13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2019년 3월까지 무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월 중반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서 바로 반등으로 돌아섰는데 그 다음에 2019년 11 대책과 얼마 전에 12, 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가장 센 대책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춤하다가 다시 또 조금씩 반등하는 추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세 대란이라고 할 만큼 전세 품귀 현상이 지금 서울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부동산 더 센 정책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아주 강력한 대책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예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 허가제 같은 거를 내세울 수도 있겠죠. 혹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안 잡혔으면 그런 수단까지 쓰겠습니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대판 싸울 텐데 시장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시장이 싸우면 늘 지금까지 그랬듯이 시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부에서 발표 대책 내세울 때마다 올라가니까 이 강한 대책을 내세울수록 오히려 또 시장에서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세 대란이 지금 서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세 상한선 규제 대책이 곧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책이 18번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나올 때마다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다. 그죠? 대책 나오면 좀 단기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춤거리다가 또 곧바로 또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대책을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과 시장 수요 공급 곡선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과 어떤 게 더 사람들 인식 속에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역설적이게도 반등하는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투를 하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주로 많이 검토하는데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발생하는 소득, 아니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발생할 수 있겠죠. 투기로 인해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을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말 그대로 벌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시 차액에 대한 소득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세금 내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갭투 못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키워드로 지금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올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오르는 금리 타격이 엄청날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계 소득이 지금 터질랑 말랑 굉장히 극한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거예요. 왜? 화폐 가치는 계속 점점 하락하고 집값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18번 규제를 했는데 계속 18번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지 보상금에 대한 우려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올해 45조가 장기적으로 이제 풀리겠죠. 지난 2기 신도시 때 60조가 풀렸을 때 아파트 가격이 2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어떤 토지 보상금 그 하나의 요인으로 20% 오른 건 아니겠지만, 이제 3기 신도시와 연관된 토지 보상금이 45조라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예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0년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입니다. 510조나 됩니다. 10%나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갭투 여건으로 형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아파트 이 동구하고 아파트 서구 일산 지역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세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매물을 내놨다가 아파트 주인들이 걷어들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게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세가 상승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학군이 좋은 백마마을로 강촌마을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교육 생각해서, 학원 보낼 생각해서 이제 여기에 와서 아파트를 사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파트를 살 예정인데 아파트 가격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쪽 학세권으로 오는 걸 포기합니까? 학부모들이 그렇지 않죠. 그죠? 학원 보내기 위해서 좋은 공교육 학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백마마을 강촌마을로 전세를 올 거랍니다. 그죠? 그 전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좋은, 아니면 사교육 학군이 좋은 목동이나 대치동, 상계동, 중계동 이쪽은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학이니까 이제 이 방학을 이용해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사교육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조금밖에 안 되게 막아놓고,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0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너 현금 있으면 집 사라입니다. 그러면 15억 없는 사람은 그 포기합니까? 와서 전세 살겠죠. 그죠? 너도 나도 전세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지역이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학군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교육 학군이 고등학교까지 얼마나 짱짱합니까? 이 학군 수요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왜? 애가 학교를 졸업해야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재수하면 어쩔 수 없이 또 학원 수요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20년 그냥 붙박이로 여기서 주구장창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학원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도 한번 들어오면 20년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학군 수요입니다. 그래서 개토할 때 학군 수요를 공교육 학군이든 사교육 학군이든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중대형 평수가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게 뚜렷할 겁니다. 그래서 37평 이상 중대형 평수에 갭투 눈여겨 볼만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일산 지역 학군이 좋은 이 백마 강촌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이 오르면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 덩달아 오르는, 예를 들면 킨텍스 지역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옆에 강선마을, 문천마을, 킨텍스와 가까운 부분이 오르는 갭묘기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갭투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창릉 3기 신도시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아까 토지 보상금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새로운 지식센터 산업이라던가 물류센터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직원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직원들이 거기 창릉 3기 신도시에 살기보다는, 그리고 거기에 그 분양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분양 1순위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울 지역만 해도 37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1순위자, 당첨 1순위자만. 이 일산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 분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 희소가치가 높다 보니까 거기 말고 바로 옆 동네인 백마마을에서 와서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백마마을, 강촌마을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2달 뒤에 통상적으로 일산 지역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지금 전세 대란이 서울 지역에서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한 달간은 서울 전역으로 번지게 되고, 또 그 한 달 뒤, 즉 2달 뒤에는 일산에도 오히려 그 현상이 반복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산도 오히려 전세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2달 뒤에는. 더 나가서 또 총선이니까 오히려 총선 때 유동성이 굉장히 풀려서 총 통화량이 늘게 되고, 그러면 그 눈물 돈들이, 투자 돈들이 또 부동산 아파트로 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규제입니다. 규제.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마다 역설적이게도 아파트 가격이 쫙쫙 올랐습니다. 18번 올랐다가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도 지금 부족하니까 또 하나 또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가 상한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거래 신고제를, 야 너네 아파트 이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한번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합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같은 것들만 있다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규제 대책을 내세울 때마다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부동산 더 센 정책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곧 발표할 거라는 거죠, 그죠? 하여간 일산 아파트 값은 오를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갭투하실 생각이 있다면, 특히 지역을 좁혀서 백마마을 1, 2, 3, 4, 5, 6단지나 아니면 강촌마을, 백송마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상의 물건으로 발품 팔아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갭투의 마지막 5번째 방법으로 지금 현 시국, 즉 코로나19와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갭투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확정적인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47명의 확진자가 외국 유입 사례까지 합해서 50명 아래로 이제 이틀이나 연속 떨어진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방역 당국에서 소망했었던 50명 아래 확진자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이틀 동안 실현은 되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면에 확실한 건 뭐가 있죠? 코로나와 관련된 것 중에 사스 메르스 때도 이와 같은 중험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종식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역으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종식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좁혀서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47명으로 이제 확진자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면 외국에서 유입하는 그 사람들만 잘 관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잠시 정체되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코로나가 과연 영원 무궁무진하게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죠? 언젠가는 종식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에 단기적인 영향이에요. 그죠? 언젠간 종식이 될 거니까 그게 언제 일일지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다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건대 아파트 가격에 코로나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언젠가는 종식이 될 테니까 말이죠. 물론 그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뭐 이탈리아나 미국 등 전 유럽에 걸쳐서, 아니면 아프리카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종식이 돼야만 아마 대한민국 경제도 어느 정도 제대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거 큰일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실직 수당을 받겠다라고 줄을 선 그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이긴 합니다만, 빨리 이걸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경제 여건 타격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 실직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될까 겁날 지경입니다. 실직자가 대량 생산이 되면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가 얼어붙게 되고, 이거는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는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50명 아래로 잠잠해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50명 이내로 계속 확산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종식이 될 수 있겠죠. 그 코로나 가격이 일산 아파트 가격, 특히 백마마을에 단기적인 영향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서울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9억 이하의 일반 아파트,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인 9억에서 15억 사이, 그 다음에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그거를 이제 조정지역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규제지역이냐 규제지역이 아니냐, 그 세 파트로 쪼개져 있는 그 권역을 딱 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이 아닌 걸로 쪼개다 보니까 총 2, 3은 6, 6개 권역이 분할적으로 나타나는데, 일산 백마마을은 어디에만 해당되냐면 9억 이하 일반 아파트이죠. 그죠? 그리고 규제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 6파트 중에서 9억 이하의 일반 아파트이고 조정지역이 해제됐다, 여기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그 9억 이상이라던가 뭐 더군다나 15억 이상의 어떤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죽은 경기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오르는 건 고사하고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강남 3구만 해당됐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0.0 몇 프로이긴 하지만 서울 전역이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이거나 약보합세 아니면 떨어진 추세입니다. 그게 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자, 그 6개 권역에서 차치해두고 일산 200만마을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이자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5억대 이상이나 아니면 9억대 이상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전혀 거의 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어떤 소강 상태의 영향은 지대하게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만, 총선과 맞물려서 코로나가 잡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측을 해보면, 지금까지 꾸준히 조금씩 상승되어 오던 그 폭이 작겠지만 다시 조금씩 꿈틀거리고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조금만 더 잠잠해진다면 풀려진 유동성이라던가 초저금리, 이게 아파트 가격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조금이나마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 어떤 근본적인 것, 아파트 가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메스나 사르스, 메르스나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파트 가격을 쥐고 흔드는 거는 그냥 단기적인 영향을, 거래가 안 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을 쥐고 흔드는 거는 초저금리와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아파트 가격에 단기적인,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니까 코로나를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풀린 유동성,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얘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초저금, 완전 0%대 초저금리 시대인데, 뭐 지나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를 뭐 0.25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뭐 그것도 예측이니까 뭐 맞아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어쨌든 아파트 가격 영향과의 관계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향 그 0.25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초저금리 시대가 과연 코로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코로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놓고 본다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로나 영향이 끝나게 되면 아파트가 조금씩 상승했었는데, 특히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은 과연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잠잠해진다면, 더 나아가서 코로나 영향권을 배제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조금 상승 여지가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초저금리와 넘쳐나는 유동성. 지금 잠시 뭐 주식에 막 쏠림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아무래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전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전역 아닙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고양시 일산 중에서도 그냥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에 국한된 얘기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고, 예측이니까 그냥 예측으로 끝나서 뭐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